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도우미 도우너 김 실장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인테리어 대표님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리셨어요. 들리셔가지고 술 한잔 먹자고 그러셨는데 나가서 먹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한잔하게 됐습니다. 그날 술 한잔 하면서 나누던 얘기의 주제가 어떤 인테리어 업체가 좋은 인테리어 업체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걸 주제로 해서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4가지 기본에 충실한 업체가 좋은 업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좋은 인테리어 업체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카페, 음식점, 주거 공간, 아니면은 병원, 요양소, 햅섭 기준을 필요로 하는 식품 공장, 이런 다양한 공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공간들은 고객의 동선, 그리고 스태프들의 동선, 또한 그거에 맞는 합리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각기 그 현장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아니면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좋은 인테리어 업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큰 규모의 공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창업 초기에는 이런 제가 자신 없는 분야에 대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예 자신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고객의 동선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동선, 그리고 그 갖춰야 될 설비들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비자께서 어떤 불만들을 제기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고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와 지식을 조금 응용을 하면은 충분히 무리 없이 공정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차라리 소비자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디자인이나 설계, 시공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시공 안 해봐서 나중에 디테일적인 부분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저희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셨었고요.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도 진행해보지 못한 분야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거절하신, 거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다른 업체와 진행하신 소비자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의외로 저를 선택해 주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업체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고 앞으로 진행할 때 자신한테 거짓말 안 하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도 한 가지 조건은 거셨어요. 이거는 너희 회사의 스펙도 되는 거고 이런 분야가 처음이니까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해달라. 마진에 대한 퍼센테이지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요. 저는 당연히 말씀하신 그대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해보지 못한 분야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흔쾌히 소락을 했고요. 이렇게 계약이 되고 시공이 진행되고 나서 소비자께서도 만족을 하셨고요.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완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말씀 안 드렸다면은 어쩌면 의뢰인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느끼심으로써 신뢰감은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고요. 이렇게 분쟁이 계속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저희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 고객에게 매우 나쁘게 인식이 되었겠죠. 그러므로 인테리어 업체들은 그 수많은 업체들은 자신들이 각기 주로 하던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규모의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렇게 말하는 대표님이나 실장님들이 계세요. 내가 안 해본 공사가 없어. 나만큼 잘하는 업체 없어. 그러니까 일단 계약부터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전문 분야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자신의 전문 분야와 그리고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에 대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설득이 된다면은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선택을 못 받는다면은 저는 그런 공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무리하게 진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공정 스케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고 재시공이 이루어질 확률도 많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기준은 첫 번째로 자신의 역량에 맞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첫 번째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한 견적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업체가 제공하는 그 견적서를 보시고 얼마만큼 정직하게 견적을 냈다고 믿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견적서에 있는 이 비용들이 자재비나 인건비, 품수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마진을 좀 더 넣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25만원에서 35만원 이렇게 비싼 기술자 인건비에 한번 놀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공정에 많은 품수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되게 많다면은 물론 이 견적서를 보고 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인테리어 견적은 비싸다고도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견적서에 들어가는 품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공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정에 대해서 다 알고 품수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면은 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겠습니까? 직접 본인이 저렴하게 셀프나 반셀프로 진행을 하시겠죠. 그러므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서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시는 거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싼 업체에 맡기자고 하니 시공 퀄리티도 걱정이 되고 하자보수를 처리를 안 해줄까봐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게 되고요. 참 이 견적서라는 게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견적을 낸다고 있는 그대로 기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위 말하는 견적 눈탱이를 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기술자를 섭외하는 게 아니고 싼 인건비로 잡부들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8만원씩 이렇게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머릿수를 채워넣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정별로 외주업체한테 맡길 때 예를 들어서 전기업체한테 맡긴다고 했을 때 통용되는 거래 가격이 평당 10만원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겁니다. 전기업체한테 10%, 20% 이거는 내가 나한테 리베이트를 해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소비자들이 모르게 그 견적서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견적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마진을 더 포함시킬 수 있어요. 리베이트가 업체의 영업 방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견적서에 왜 그 금액을 기입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만약에 리베이트하는 금액을 빼고 예를 들면 10%면 10만원이면 9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입하고 차라리 자신의 기업 이윤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게 저는 투명한 견적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을 남기는 게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장담하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남는 것 없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한테 바가지를 씌우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았던 지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론 마진 없이 시공을 해줄 수 있죠. 아니면은 정부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우리 회사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마진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테리어 업체와 판매자와 소비자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세부 내역에 마진을 녹여서 넣고 그리고 기업 이윤은 퍼센테이지를 작게 기입하는 이런 업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소비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는 견적서를 봤을 때 그 공정별 금액이 좀 크고 그리고 기업 이윤이 작게 측정되어 있다면은 이 인테리어 업체는 좋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인력들과 그리고 좋은 자재를 쓰고 자신들의 마진을 낮춰서 되게 합리적인 견적을 제공하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업체들의 그냥 조삼모사에 농락당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자인 제가 생각해도 제가 견적서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소비자 모르게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도 투명한 견적인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그 비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견적서인지 파악할 수가 없으세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인테리어 경험을 많이 쌓고 그리고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견적을 받아보고 나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뭐하러 업체한테 맡기겠어요. 당연히 반셀프나 셀프로 진행을 하시겠죠. 그러므로 결국 투명한 견적은 그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님 아니면 그 업체의 어떤 그런 성향 그리고 실장님들 이런 분들의 마인드와 성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만족이 최고의 영업이다. 아니면은 장사꾼은 신뢰를 파는 직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명한 견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업체들이 저는 두 번째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기준은 책임 있는 AS 진행입니다. 인테리어는 워낙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공정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어떤 하자가 일어날지 100%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인테리어 업체 대표나 실장님이 직접 가서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에 공정에 맞는 기술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인테리어 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또한 그 인테리어 업체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 스케줄이 생각보다 많이 빡빡한 상태라면은 이런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책임감 있는 업체는 최대한 빠르게 하자보수를 처리를 합니다.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니면은 매장인 경우에는 그 영업에 어떤 피해를 줄까봐 빨리 책임감을 갖고 하자 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자신들의 공정이 바쁘다고 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늦추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 공정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들이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영업에 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당장 급하지 않는 작업, 창고에 있는 콘센트가 나갔다든지 데코 타일의 일정 부분이 조금 접착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금은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특히 누수나 전기 차단기가 떨어진다면은 이거는 생활하기에도 불편을 하고요.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진행 중인 현장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렇게 당장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현장에 다른 인력을 투입하고 그 하자 보수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공사했던 기술자를 보내고 빨리 하자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책임감 있게 AS를 진행한 업체, 이런 업체가 저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세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네 번째 기준은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인테리어 업체와 소통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가 어떤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정말 개개인의 취향이 다 다릅니다. 조명만 하더라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그 현장 컨셉에 맞게 예쁜 디자인을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그 취향과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디자인이 어떻게 좋은 디자인일 수가 있겠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순수 예술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디자인을 제공하는 상업예술인 거죠. 그러므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마감재 하나하나를 선택해 나가야지만 예쁜 디자인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될수록 인테리어 퀄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소비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자가 다른 현장들 때문에 바쁘다고 의뢰인과 소통을 소홀히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디자인을 추천했던 것만 강요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인테리어는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코 소비자가 만족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아주 지겨울 정도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이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가 저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마지막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너무 기본적이고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작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4가지 기준 말고는 다른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또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4가지 기본에 충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본에 더욱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인테리어 업체란 어떤 업체일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지금까지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것도 뭐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공유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컨텐츠다 싶으면은 공유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궁금하신 점 그런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이 원활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원활한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도우너 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